안녕하세요, 앙콜입니다. 이게 반년 전에 찍은 인터뷰인데 이제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 게임 회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과 배경화나 취준생 분들에게 해드리고픈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화 자막 및 내용 정리 자막을 중간에 넣다가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큰 제목만 넣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큰 의미는 없으니 팟캐스트라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몇 년 전의 일이기도 하고 느디지 안에서도 한정된 경험담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한 개발자의 경험담 정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원이라고 하고요. 배경 원화가고 그리고 배경 원화가 일을 한 건 10년 좀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팀에 오기 직전에는 중국의 네디즈라는 곳에서 일을 했고요. 거기서 대략 4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유의 후속작을 만들었습니다. 원화가를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거를 듣고 싶습니다. 계기라고 엄청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대학교 때 이제 애니메이션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애니메이션을 할 때 배경 원화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미술대학 애니메이션과를 나온 학생들이면은 다 캐릭터도 기본적으로 뭐 연습은 하기 때문에 뭐 캐릭터와 배경에 갈림길이 있었는데 두 가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뭔가 세계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전에 뭐 게임들, 일본 애니메이션들 보면은 그런 설정집 같은 걸 보면서 되게 멋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경 원화가 좀 더 뭐랄까 취업에서 좋은 뭔가 캐릭터보다는 좀 더 유리하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가시게 되었던 이유. 네. 아니 그리고 일단은 저는 뭐 외국이라든지 외국 회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고 싶었어요.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근데 그게 보통은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은 뭐 북미 회사라든지 유럽에 있는 회사들 그리고 뭐 그런 대형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개발자라면 다들 좀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 그 시기쯤에 그 네디즈라는 중국 회사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한국인 개발자들을 채용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캐릭터나 배경 원화가들은 뭐 한 번쯤은 다 그러니까 뭐 어떤 웹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은 다 이게 메일을 받아봤을 거고 거기서 면접을 보고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시기였거든요. 뭐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웹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제 그림이라든지 제 작품 노출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이메일로 면접에 보지 않겠냐는 뭐 그런 그러니까 메일을 받게 됐고 면접을 거기 중국에 계신 분들이 와서 이제 직접 면접을 보고 뭐 통과가 한국에 왔어요? 예, 한국에서 면접 봤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뭐 그날 이제 저 말고도 뭐 같은 날에 면접 본들이 또 몇 분 계시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중국 갔을 때도 보면은 이제 거기 인사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정기적으로 한국 출장을 가요. 그래서 뭐 한번 가면은 진짜 거의 뭐 며칠 오전부터 저녁까지 면접을 쭉 본다, 릴레이 면접 본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실제로 내지지에 오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그러니까 광저우 내지지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갔을 때는 제가 갔을 때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네 번째였어요. 네. 광저우에서 또 이제 지금은 또 사람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안 다닌 지 이제 반년이 넘었으니까 거의 1년 다 돼가고 있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바뀐지는 모르겠지만은 제일 많을 때 한국 사람이 광저우에 한 30명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면접에 보는 그런 뭐 인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엄청 적다고 봐요. 한국 게임 회사랑 중국 게임 회사 뭐 네티즈에 한정돼 있긴 하지만 네.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뭐 중국에서 많은 회사를 다녀본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중국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제가 그냥 경험했던 그런 것들 하면은 저는 처음에 넘어갔을 때 한국에 있는 지금은 괜찮지만 한국에서 처음에 넘어갔을 당시에는 막 회사들이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줄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모바일로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PC 프로젝트들이 대체로 모바일보다는 돈이 많이 더 제작비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되게 캐주얼한 모바일 게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많은 PC 프로젝트들이 없어지고 많은 인원 감축이라든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게임의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때 또 이제 정치적인 이슈? 셧다운이라든지 실제로 또 주변에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간 작은 회사들이 많이 없어지고 큰 회사들도 사실상 크게 뭐 벌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진 건 없지만은 좀 긴축을 하는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좀 회사 게임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 뭐랄까 유쾌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근데 중국은 좀 예전의 한국 같은 느낌이 있죠. 예전에 한국도 뭐 IT가 막 성장하는 시기에 했었던 것처럼 중국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는 뭐 네디즈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 회사들이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공격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모바일 프로젝트를 몇 개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년 안에 모바일 게임을 100개를 만들 거다. 근데 이게 100개라는 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상상이 안 가죠. 왜냐면은 뭐 보통 제가 있었던 회사들, 한국 회사에서도 이제 큰 회사들에서도 모바일, 아무리 모바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있는지는 대충 가늠이 가는데 사실 100개를 도전을 한다는 게 한국의 스케일로는 이제 상상을 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중국이 시행착오를 하고 빠르게 그러니까 수준을 올라갈 수 있었던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100개의 프로젝트들이 다 만들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까지는 다 안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뭐 절반은 접히고 뭐 절반은 또 잘 안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됐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급격하게 짧은 시간 안에 해서 뭔가 빨리 수준을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국 친구들도 되게 열심히 해요. 뭐 한국의 사람들도 열심히 하지만은 중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젊어요. 대체로 일단은 뭐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가서 2년을 더 버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게임의 뭐 제작하는 시기도 한국보다는 조금 더 늦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20대 주축이죠. 실제 평균 나이를 제가 물어봤을 때 당시에 한 28세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체력적으로 더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되게 열심히 하고요. 근데 또 그 열심히 하는 또 원동력 중에 하나가 회사가 아까 앞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프로젝트를 많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뭐 그 중국 사람들의 뭐 임금 자체도 그러니까 다른 중국의 다른 업계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좀 뭐랄까 IT 하면은 좀 더 이제 고연봉의 그런 직종으로 좀 인식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게임이 대박이 났을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그 제작사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나 그런 보상들도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또 이제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듣고 봤기 때문에 되게 동기부여가 잘 돼 있다 그래야 되나? 젊어서 뭐 가족도 없는 아직까지 뭐 가정을 꾸리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서 시간도 많은데 사회적인 인식이나 금전적인 뭐 그런 보상이 좋다 보니까 훨씬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중국에서는 80년대생들이 거의 뭐 약간 시니어 팀장급의 위치라고 보면 되고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이끌어가는 건 거의 90년대생들. 장점과 단점을 장점은 아무래도 뭐 금전적인 거, 보상 그런 것들이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 비해서 잘 돼 있는 게 많이 있다 생각해요. 뭐 기본적으로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내가 뭐 한국 사람이라서 가서 잘 받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중국 사람들도
다른 업계에 있는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잘 받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뭐 중국 사람들 연봉이라든지 뭐 연봉 수준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국보다 사실 한참에 못 미치죠. 초봉, 특히 초봉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비해서 훨씬, 근데 게임 회사는 그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드는 편이고, 그리고 연차가 쌓이고 자기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은 확실하게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좀 약간 자기가 아무리 특출나도 완만하게 그냥 연차라든지 직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냥 그 한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시스템, 큰 회사들은 또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뭐 그런 거에 좀 더 자유롭게 대우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는 친구, 그리고 뭐 엄청 인정받고 하는 친구들은 더 엄청 뭔가 회사에 헌신하는 느낌? 왜냐면은 회사에 헌신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있다라는 것을 봐왔고, 실제로 자기들이 수혜를 받으니까 그게 약간 선순환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그런 당장의 뭐 연봉 같은 긍정적인 것 외에도 다양한 게 있어요. 뭐 누굴 잘 가르쳤다든지, 뭐 새로 들어오는 멘토, 그러니까 신입들을 잘 교육을 했다든지, 뭐 주기적으로 하는 세미나를 했다든지, 혹은 내가 뭔가 새로운 방식을, 뭔가 새로운 뭔가 시스템을 개발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되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요. 상을 주고 금전적으로 주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 지속적으로 자기 노하우라든지 기술 같은 거를 공유하고 뭐 이게 강의도 하고 해서 그런 걸로도 이제 부수입을 창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물론 뭐 어느 회사들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IT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 명 한 명이 되게 대단한 역할을 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 거를, 사람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중국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13억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 또 잘하는 사람을 또 끌어들이는 거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주변에 다른 중소회사들이 돈을 더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 한 15위, 20위권 되는 회사들도 결코 금전적으로 돈이 딸리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회사들도 있고 텐센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과 경쟁해서 좋은 인재들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추천을 할 때도 뭐랄까 추천인에게 되게 많은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거 뭐 입사 지원 권유 메일인 건데, 그 메일을 보내는 게 보통 HR이에요. 그 보통 인사팀에서 그런 걸 보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실제로 그 사람이 입사를 할 경우에 인사팀이 받는 뭐랄까 보너스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뭐 월급을 막 몇 번 더 받는 수준? 물론 뭐 그 들어오는 사람의 얼만큼 높은 직급이냐, 얼마나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은, 진짜 고급 인재 한 명 데리고 오면은, 시니어급 인재를 데리고 오면은 실제로 받는 보너스가 거의 뭐 월급의 몇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빠르게, 사실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만만디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이게 뭔가 천천히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가서 느낀 건데, 천천히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천천히고요. 남들 하는 일은 되게 빨리빨리를 원해요. 뭐 제가 있었던 그 광저우, 광동 지역의 특수한 성향일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중국의 대표적인 성향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그런 곳의 성향은 되게 빠르게 돌아가요. 뭐 한국도 빠르게 돌아가지만은 그거에 못지않게 빠르게 발전하고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되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한국도 사실 IT 회사들이 점점 이제 좋아지고, 옛날에 비해서 뭐 근무 요건이나 이런 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중국의 아까 뭐 보상 체계라든지 이런 거 잘 돼 있지만은 근무 요건은 뭐 한국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뭐 눈치 야근이라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정이 가끔씩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물론 뭐 한국도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저는 많이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그런 개념이 없다. 또 발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지금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단점은 이제 뭐 그런 이제 업무 강도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뭐 이건 중국 뭐 회사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아까 전에 제가 있었던 뭐 그런 곳에서는 좀 더 다양한 스타일의 적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적응력이 갖춰지신 분, 그리고 뭐랄까 뭐 스트레스, 그게 사실은 뭐 회사 한국에서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걸 또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또 생기는 뭐 다른 스트레스, 그런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분들이 가는 게 좋겠죠. 그래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한 팀에 계속 소속돼서 쭉 하시는 분들도. 쭉 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은 있는데요. 한국 사람은 네티즌은 제가 알기로는 저기 항저우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적고 그런 분들은 좀 적은 편이고, 뭐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건 사실 뭐 중국 회사의 장점 단점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네. 제가 있었던 곳에 한정지어서 네. 얘기하면은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경쟁이 치열해요. 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요즘에 모나나 3D 하시는 분들은 중국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뭐 내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게 꼭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또 그 안에서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한국에서는 이제 정직원, 뭐 비정규직 이런 개념이 있는데 중국은 그런 개념이 없고요. 다 기본적으로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뭐 한 해 계약을 하는 것, 혹은 뭐 보통 제가 알기로 중국 사람들은 3년 그리고 관행상 그 뒤로는 뭐 10년 계약인데 그게 사실상 뭐 종신 계약처럼 이렇게 뭐 여겨지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언제든지 뭐 이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 3년 계약을 해도 중간에 뭔가 평가가 안 좋거나 실력이 도태돼서 뭐 평가가 안 좋거나 혹은 뭐 다른 이슈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회사에서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종종 보셨? 중국 사람들은 되게 많이 보고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최소한 1년 이상은 다 유예기간, 그러니까 아마 적응을 하는지 좀 길게 보는 편이고요. 중국 친구들은 뭐 수도 없죠. 되게 오랫동안 버티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맞는 사람들만 이제 많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